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대한 무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막판에 말이죠. 유시민의 이 망언, 그리고 이재명의 이 망언, 그리고 또 이동호 그 아들의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건 비인간적인 행태,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판이 확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상규 전 채널A의 보도본부장까지 했죠. 이 박상규 전 지금 기자가 지금 본인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신 여론 첩보를 입수했다. 이 여론 첩보를 보면은 이준석은 떨어지고 있고 한 6% 정도 빠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 7% 정도 지금 앞서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이죠.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대로 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출처들을 통해서, 자기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지금 수집해서 또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래서 저도요, 요 굉장히 낭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시청에서 3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부 다 투표를 하라. 투표율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 투표장에 나가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왜? 사법부가 만약에 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봤고 우리가 남미에서 봤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이 선거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니스트, 본인이 10여 차례 대선을 했지만은 이번 선거만큼 투표장에 가기가 두려운 선거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칼럼을 쓰고 있어요. 왜?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계속 높았으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김대중 칼럼은 이미 지난 주말에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판이 막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주말 하루 이틀 사흘을 남겨놓고 지금 이런 스캔들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은요,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골든 크로스를 지금 왔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2분까지 나서서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완전히 진보 인사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까지 연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이 총리의 이 방송 연설, 이런 것들이 조회수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원로회의의 입장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입장문을 올려놓고, 그리고 박상규 지금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7% 우세, 요 내용으로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듣기도 좀 거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그 방송 내용을 그대로 원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예. 이 점을 참고해서 양해하에 들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말이죠. 우선요, 이 원로회의 성명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의 하청기관으로 삼아하는 자,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자,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 주자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 이거가 지금 굉장히 놀라울 재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법부가 누구의 재판을 받고 있는가? 법정에 서는 것은 이재명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인가? 사법부는 지금 전관예우 재판의 정치 편향 판결로 인해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오죽하면 AI가 재판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사법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러나 오늘의 분노는 사법부 일반을 향한 것이 아니다. 불량한 정치인 이재명이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권순일 대법관의 접촉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스스로 나서 기각해주자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실토함으로써 자신의 판결 과정이 누군가와 거래되었음을 공공연히 언급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이며 거짓이라면 선거 직전에 대법원을 모독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1. 대법원은 즉각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 침묵은 공범이다. 2. 사실이라면 재판거래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라. 3. 허위라면 이재명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다뤄야 한다. 4.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털보 대법관, 개딸 대법관 운운하며 사법부를 사회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독재의 전조이자 국가 파탄의 징도이자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 이재명은 대장동을 설계했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이제는 사법부까지 삼키려 하고 있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요 체제 위에 군림하려는 자다.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결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는 없다. 국민이 나서서 그 야욕을 표로서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아주 공감이 가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이 박상규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7% 우세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를 7% 우세하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시설 6월 1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1일 오후에 경기도 의정부 유세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 김 후보는 이어서 민심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민심 자체가 반영된 것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보는 장담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김호숙 캠프의 여러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호숙 후보는 특히 공표가 안 되고 보도도 안 되지만 이미 판이 뒤집히고 있다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단히 자신에 넘친 그런 말이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 곳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김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의 국내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젖으면서 이재명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오늘에는 약간 앞선다 이런 내용을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여론조사의 이 최근 첩보가 이슈가 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라 이 조사기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장담할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한 여론조사기관이고요. 또 이 조사기관의 공신력은 상당히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기관이 5월 30일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날 밤에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무선 100%의 ARS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역시 김 후보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6,000명의 표본은 보통 일반 대선 여론조사의 5배에서 6배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방식은
물론 보수 과표질이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슨 100% ARS 자동 응답 방식이긴 하지만 리얼미터 같은 좌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 방식을 써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우파들의 과표질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김문수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7%가량 앞섰고 이준석의 지지율은 7%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보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은 이재명 아들의 젓가락 댓글 파문에 이어서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 비하 파문이 어울려서 함께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또 이재명이 다녀간 서울시청 수전투표소에 이 정심하러 나갔다는 그 의혹, 그러니까 유출 의혹이, 투표지 유출 의혹이 부정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조 첩보에 따르면 5월 30일 당시 정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확히 7%가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힘의 지지율이 같은 궤적을 보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차이로 알려진 7%포인트는 이 여조의 오차 범위를 많이 벗어난 꽤 큰 격차입니다. 저는 이런 대반전이 만약 5월 37일 조사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직후에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수문시장 방문은 용원의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날개를 달아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현재라면 역전의 이 추세와 정도는, 원래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골든크로스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졌으면 커졌지 확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조의 원칙과 트렌드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편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부산 범어사에서 시작해 울산의 장생포, 아주 유명한 그 고래잡이 어항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진주로 이어지는 대대적인 PK, 부울경이 아주 상징지역을 서로에 도는 유세 지원에 나선다고 특근인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70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동안 이런 강행군 유세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PK에 이어 상당히 그 이재명과 어쨌든 이 큰 격차는 아니고 앞설 것이라는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 첫 그 깜깜이 조사에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그 아주 그 최대의 중요한 지역인 부울경의 상징 지역 세 곳을 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그 전에 이 당 대표였을 때도 없었던 대단히 강행군 유세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서울에 집중하는 마지막 유세를 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경남, 부울경, PK를 휩쓰는 유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막판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 7%에도 못 미친다는 여조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첩보가 왔다면 저는 김 후보나 국힘이 끝까지 오늘 밤에까지도 해보겠다는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더 이상 목매지 말고 본투표 동안 이 표론이 단일화, 국민 단일화의 길로 캐치프레이즈처럼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K의 공약에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는 대단한 의미와 파괴력을 지닐 것입니다. 부울경 지역은요, 760만 명이 넘게 사는 영남의 최대 표박지입니다. 호남은 다 합쳐서 500만 석이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이 488만 표인데 부울경의 표가 760만 표예요. 왜 이곳이 중요하다? 한지, 그래서 여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시는 이유, 다시 한번 그 의미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반전 분위기는 오늘 무소속의 황교안 전 총리가 후보에서 물러나서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도 적지 않은 이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재명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소문시장에 다녀갔는데 호응이 매우 컸다고 한다고 전하자 그분도 당보로 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소 주렁주렁 생뚱맞은 답변을 하는 등 그러다 나중에 특근이 많이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셨지? 뭐 이런 또 후동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당황해하는 그런 기색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부울경 내일 그 유세 지원까지 안다면 결코 편히 잠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아들의 젓가락 파동, 또 갈수록 커지는 유시민의 설나영 여사 이 비하 발언 파문을 덮기 위해 증거도 제대로 되지 못한 리박스콜 의혹으로 연일 김 후보와 국힘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오늘 우리 당에서도 댓글을 누가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콜이 댓글을 다는지 알 리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문제가 됐던 댓글 사태의 재현을 노리는 것 같지만요. 여러 정황상 그런 사건과는 전혀 결이 다르고 영향도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선 부투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마지막 주말 유세의 컨셉을 가족으로 잡았습니다. 유교의 4대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서는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살게, 집안을 다스린 주위에 나라를 다스리든 평화를 평정하든 하는 뜻이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처신과 가족 행태를 극명하게 지적한 명언 중에 명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일단 당과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개인이 쌍끌이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7%로 리드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상승을 잘못하면 대학도 합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김문수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기세를 몰아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독재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호응하고 있다. 그래서 DK 지역에서는요 본투표에서 투표율 80%, 투표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른바 8080을 목표로 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막판 유세에 대해서는요 애국심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탄핵의 강을 넘고자 하는 의지와 국민 통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게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 확신. 이게 박상규 지금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김문수는 중도에서 이준석은 진보 유권자 측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함께 승리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의 대표죠. 이거 이재명의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주술에 이 나라는 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의 생사는 내일 6.3 대선 우리의 한 표에 달려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나라는 이재명이라는 주술사의 최면에 걸렸는가? 대선을 하루 앞둔 지금 온 나라가 이재명의 주술에 선동되다 못해 완전히 최면에 걸린 듯하다. 한시민단체의 댓글 운영을 반란이라고 하는 자가 무려 7천여 명의 대규모 손가락 혁명단 출범식을 치른 장본인임을 국민들은 보지 못하는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자가 같은 입으로 가짜뉴스 신고 포상금 5억, 포상금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며 온 나라를 사행 직업군의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갈라진 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오늘 이재명이는 기각에서 파기환송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대법원 쪽과 내통했다는 발언까지 공개석상에서 서슴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온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게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대법원 내 내통자가 있었음을 자백했다. 사법부를 정치거래의 도구로 취급했다는 고백이다.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과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잠잠하다. 이재명이 말하면 댓글 부대도 대법원 내통도 탄핵 선동도 방탄국회도 당연하다듯 좀비처럼 따라간다. 나라 전체가 이재명의 혀에 최면이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사법부 전체의 침묵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 카르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침식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재명은 헌정질서의 파괴자 그 자체다. 더구나 그는 과거 손가락 혁명군, 개딸 등을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고 댓글 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밥 말아먹듯 먹은 지 얼마 전 국민의힘과 시민교육단체 리박스쿨을 댓글 선동자로 뒤집어 씌워 유시민과 이동호 반원을 물타기 하고 있다. 그러나 DDD 리스트라고 하는 친민주당 댓글 조작 조직과 민주당 7천 손가락 혁명단이 100일하에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댓글 활동단 자순군을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 자손관리나 제대로 하라는 규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드루킹 사건으로 이미 댓글 조작의 실체를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정당이다. 김경수는 그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댓글 조작의 원조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농락한 그 드루킹 사건 주범인 김경수가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본부장 자리를 다시 꿰찼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격악을 넘어 전율해야 한다. 이재명의 선대위는 지금 김경수와 함께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파묘해야 한다. 법원의 유죄 판결조차 뻔뻔함과 힘으로 눌러버리고 범죄자를 정권 탄압 본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이 바로 반란이고 반역이며 내란이다. 이재명 1인의 주술이 상식과 법치를 집어삼키고 있지 않은가. 이쯤 되면 광기의 대중세뇌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의 사법 리스크와 주술 정치에 발목 잡힌 현실은 비극이다. 내일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 사망 선고일일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내통에 대해 즉각 국민과 사법부 앞에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라.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여론상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7천 손가락 혁명군과 DDD 리스트의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자백하고 전면 조사에 응하라. 우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파괴적 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6월 3일 바로 내일 대한민국의 생사가 우리의 한 표에 달려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내일 한 표 확실하게 망설일 것 없이 김문수 후보에게 던져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 세계 10대 국가로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사위 모두가 자손만만대대 번영하는 행복한 국가의 주인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